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경제와 금융 그리고 미래 산업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요, 박혜진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네, 굉장히 화사한 옷을 오늘 또 입고 나오셨는데, 자, 굉장히 의상 화사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주는 듯 하다가 요새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들이 북적북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좀 휴가철에도 이동에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 문제 없으시죠? 네, 저는 사람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방송은 하러 나오셨다는 네. 거, 저희가 오늘 즐겁게 그리고 건강하게 인포맥스티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사이트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차고 넘치는 정보 속에서 정말 균형 있고 정확한 정보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인포맥스티 핵심 코너죠. 인포맥스 인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가 진짜 인사이트인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요. 네, 네. 아주 중요한 분이시고 예. 저희 학계에서나 산업계에서 양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해주시고 또 기여도 많이 해주시는 윤석빈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서강대학교 윤석빈 특임 교수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이름은 윤석빈이고요. 예, 친한 사람들은 빈이라고 부릅니다. 빈이요. 빈. 예, 그 반응이 안 좋으신데. 예. 네. 세상에 수많은 빈들이 있는데 모두 잘생기고 멋지고 목소리도 좋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쵸? 네. 그 중에 한 분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약간 영혼이 없어 보이긴 하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가 이제 윤석자가 있잖아요. 앞에가. 예. 네. 사실은 요즘 대통령과 좀 이름이 둘고자 같아서. 파평윤 씨. 예, 남은 윤 씨입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틀리긴 네, 하시는데.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강대학교 안에 이제 특임 교수를 하고 있고요. 네. 전에 그리고 한국 블록체인학회 사무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사실은 전에는 IBM 오라클에 있었어요. 네. 전형적인 중화된 예. 엔터프라이즈 회사에 있었는데 제가 5년 전부터 블록체인 쪽 월드에 좀 발을 들이게 됐고요. 네. 근데 제가 스타트업 하트가 있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을 음, 좀 성장시키고 같이 하는 걸 좋아하는 면이 있어서 그런 블록체인 생각 잘 맞아서 제가 5년 정도 됐고 현재 전에 IBM 오라클 때는 원래 엔지니어였어요. 엔지니어를 하다가 이제 이런 블록체인 쪽에 와서 지금 관련 재밌게 일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 굉장히 변화가 많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약간 재밌긴 하고 있는데 약간 매력이 있는 게 굉장히 저는 엔지니어지만 뭐 비즈니스적 관점, 법적인 관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재밌기도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투자 쪽은 하고 있지 않아서 사실은 약간 이제 집에서는 약간 좀 혼나고 있습니다. 알맹이가 없다. 블록체인 5년 차인데 뭐 하고 다니는 거니라고 하는데 저는 남을 도와주는 역할로 하고 네. 좋아하는 있는데 약간 사실은 투자 쪽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좀 약간 재밌게 일을 하고 있고 현재는 해서 뭐 서강대학교에는 이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제가 부족하나마 산업계, 학계 종합적으로 좀 약간 좀 아울러서 좀 그런 것들에 좀 재밌게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 산업계 약간 엔터프라이즈 쪽 경험과 네. 블록체인 경험이 하나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많이 좀 찾아주시는 것 같고 네. 제가 또 흰머리가 또 약간 유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다니시는데 학회장 같이 다니면 제가 뭐 친구인 줄 알거든요. 그런데 제가 많은 오해이시면 이건 흰머리는 유전입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멋진 외모도 가지고 계신데. 아직 MZ 세대인 걸로 그러면. 네. 네. 예. 제가 사실은 또 제 소개 좀 저희가 아이가 3명이에요. 네. 그래서 재수생, 고1, 중3 한 집에 있습니다. 어. 한 지세대가 3명이 있어요, 집에. 아. 좀 약간 좀 불쌍해 보이죠? 근데 와이프가 바쁘긴 한데 제가 대신에 애들하고 좀 소통하기 위해서 로블록스라든지 네. 지세대 특징은 카톡 하면 답이 안 오고요. 로블록스 하면 답이 옵니다. 그래요? 저희 이제 중학교 3학년 막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메타버스 이따 잠깐 말씀드릴 건데 막내는 로블록스 안에 살고 있습니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로벅스- 거기서 만나시는군요. 용돈도 로벅스로 주시고. 예. 실제로 그러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와이프는 싫어하긴 하는데 네. 제가 약간 지세대들하고 좀 저희가 아이가 직접 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컸을 때 제가 몇 번 강의도 말을 하는데 이 아이가 컸을 때 실제 은행을 쓸 것이냐 전 직접 보고 있거든요. 네. 친구들 직접 그 안에서 피어투피어로 소통하고 글로벌리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가끔 제가 이제 은행이나 말씀하는데 실제 미래 금융 제가 직접 보고 있어서 저희 아이가 실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로블록스 60만 원 결제했어요. 엄마 돈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하라는 용어 절대로 안 하다가 네. 외국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실제 살고 있고 나중에 또 어. 그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다오의 어떤 미래 약간 지세대들은 실제로 다오에 익숙하죠. 네. 그 중앙 자율적으로 하고 의사결정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실제 거기서 참여하고 네. 같이 소통하고 네. 엄마 돈 결제해서 직접 아이템 보내고 어. 그런 걸 제가 직접 보면서 미래가 굉장히 저는 이제 제가 뭐 약간 이제 흰머리가 있어서 이제 90학번이긴 한데 저희 아이들을 보면 제가 이제 미래에 대한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어서 사실은 블록체인의 미래를 저희 아이들 통해서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네요. 제가 이제 말씀하는 걸 들으면서 굉장한 TMI로 시작을 해서 언제 끝이 나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미래 금융 아이들의 돈 쓰임새 뭐 다오까지 연결됐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희의 오늘의 주제가 바로 다오 DAO인데 네. 이 다오라고 하면은 들어보면 이게 사실 decentralized 그다음에 autonomous organization 그래서 DAO 다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자율적인 조직인데 이 말은 쉬운데 굉장히 단어는 짧은데 어렵습니다. 네. 다오가 뭔지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오가 무엇인다오? 네. 아 예. 아주 좋은 포인트에 질문. 예, 다오 아까 정확하게 그 용어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몇 번 디파이알도 말씀드렸는데 코드 is bank. 코드 이즈 뱅크. 코드 자체가 은행이 되고 코드 is insurance. 코드가 직접 보험회사가 되는 거를 제가 설명드리는데 컴퓨터 코드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근데 코드 is 컴퍼니가 좀 다오로 생각을 해요. 네. 코드 자체가 회사가 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아까 뭐 약자를 다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실은 다오가 많은 여러 가지 초기라서 워낙 네. 오해도 있고 많은 너무 과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코드 자체가 그러니까 코드 자체가 회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블록체인 위에서 다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위에서 여러 가지 스마트 컨트랙으로 회사 규칙으로 돌아가는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코드 자체, 코드 is company. 코드 자체가 회사가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들어보시면은 코드 이즈 컴퍼니, 코드가 즉 회사다라는 말 자체부터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예, 같아요. 처음 주신 대로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되는 거고 코드 이즈 컴퍼니라는 그런 기치 아래서 다오가 지금 조직되고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코드 이즈 컴퍼니 여기서 나오는 코드는 블록체인 상에 있는 코드죠. 예, 흔히 말하는 이게 소프트웨어. 어떻게 컴퍼니 회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보통 회사는 이제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게 여러 가지 규칙이 있죠. 예. 정관에 정관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는데 계약서들이 그런 것들이 있고. 그룰 자체가 현재 법적으로 이루어져 있죠. 주식회사는 이제 네. 뭐 주식회사법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 자체를 약간 룰 자체를 우리가 같이 공통으로 이런 합의된 룰 자체를 코드가 이제 코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로직 아니면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 언어. 컴퓨터 언어. 네. 컴퓨터 언어를 짜서 그걸로 회사의 구성을 한다. 그렇죠. 어. 거기서 자유롭게 뭐 구성원도 되고 뒤에 또 말씀드렸지만 투표도 해서 음. 약간 좀 비효율적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약간 그래서 제가 이따 또 가버넌스 예, 말씀을 예. 드릴 건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오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미래에 대한 조직적인 부분. 아까 제가 중앙화된 전형적인 IBM 오라클은 굉장히 중앙화된 회사죠. 서버도 만드는 회사고. 네,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예. 서버도 만들고. 근데 그런 부분에 저도 이제 큰 거 조직에서 봤을 때 이제 아주 큰 조직조차도 약간 바뀌었어요. 지금은 뭐 디자인 싱킹, 애자 이런 약간 너무 빨리빨리 변하니까 어떻게 하면 대응을 잘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외래 해외 많은 사람들도 다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미래의 어쨌든 현재 조직이 큰. 그래서 나중에 웹 1.0, 2.0, 3.0 잠깐 자연스럽게 얘기가 될 건데 미래 웹 3.0 시대의 회사, 미래의 조직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인간들의 언어인 정관이나 계약서로 이루어져 있는 조직이 아니고 그 컴퓨터 언어로 조직을 만든다라고 하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사람이라는 게 많이 빨리빨리 변할 수도 있죠. 네. 사실은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고. 주위에서 많이 보면 뭐 이렇게 주식 보면 이제 약간 뭐 지분 네. 때문에 많이 싸우고 다툼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규칙에 따라서 그대로 가면 어쨌든 이 다툼이 없을 텐데 많은 변화가 있고 그렇죠. 계약서 쓰더라도 바뀌고 그렇죠. 뭐. 약속을 네. 안 넘기고 네. 어기고 그런 부분에서 있는데 코드 자체가 되다 보면은 네. 제3자가 개입할 수 없는 거죠. 음. 그 규칙대로 어쨌든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투명하고 모든 사람이 약간 민주적인 부분을 낼 수 있는데 단점은 약간 좀 슬로우하고 아직은 법적인 체계가 안 돼 있고 뭐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블록체인은 외부에서 개입이 안 되고 왜곡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뭔가의 목적과 분배, 그래 보상 체계를 얹어 놓으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조직을 구성한다. 그게 이제 다오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름이 탈중앙화 자율 조직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탈중앙화 자율 조직이 나오게 된 데는 탈중앙화가 아닌 중앙화된 비자율 조직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뭐 필요성 이런 게 있으니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오게 됐습니까? 제일 먼저 나오게 된 거는 뭐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더리움 만든 비탈릭 부텔린이 처음에 그걸 다오를 만들었죠. 비탈릭 부텔린이 뭐 여러분들 어떻게 왜 이더리움 만들지에 대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뭐 하나는 아버님이 되게 강요를 했어요. 강요? 추천했어요. 아버님이 좋은 아버님이죠. 좋은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해봐라. 아빠 비트코인 팬이셨어가지고. 비트코인이 시대가 될 테니 네. 너는 비트코인 한번 잘해봐라고 이제 추천했었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이 친구가 게임을 잘했을 때요. 그죠. 엄청 좋아했죠. 이 게임 아이템을 했는데 게임 아이템을 열심히 잘 모아놨는데 그 회사가 망했답니다. 망했는데 자기가 열심히 만들었던 게임 아이템 자체가 사라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중앙화에 대한 폐해를 직접 몸으로 느껴서 저희 아이가 로블록스 열심히 해서 아이템을 모으듯이 그런 부분을 했는데 사라진 경험하고 나서는 탈중앙화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모티베이션이 돼서 비탈릭 부텔린이 이들을 만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다오라고 해서 이제 이런 프로토콜 위에서 그 다음엔 자율적인 조직이 필요해라고 해서 다오를 만들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뭐 또 사건이 있었죠. 여기 투자하는 분들 잘 아시지만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이 갈라지게 된 이제 그런 사건이 해킹 사건이 있었죠. 네. 근데 저는 비트코인 자체도 다오라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다오는 이제 비탈릭 부텔린, 이더리움 다오, 저는 이제 비트코인 자체도 다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은 약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자율적으로 오게 되고 블록체인 1.0 세대답게 저는 비트코인 자체도 다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 의견이긴 합니다. 이 다오를 찾아보면은 이제 흔하게 뭐 땡땡 피아 이런 데 찾아보면 디지털 계모임이다. 디지털 뭐 커뮤니티다. 그리고 거기서 보상도 얻을 수 있는 그룹이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이 많이 되어 있는데 계모임이라는 타입으로 설명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는 포인트는 우리나라는 워낙 계모임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저는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디지털 협동조합? 협동조합, 저는 개인적 의견은 좀 코옵 이런 느낌이군요. 네, 저는 계모임도 좋고 커뮤니티라는 좀 중요한 포인트는 맞고요. 근데 저는 약간 디지털 협동조합이라는 걸 좀 더 좀 이렇게 한 표를 더 던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커뮤니티 내에서 같이 자율적으로 왜냐면 이게 어쨌든 계모임이나 커뮤니티는 어쨌든 자율적으로 모이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강요하는 게 아니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것처럼 일단 디지털 협동조합이라는 표현이 좀 약간 좀 더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스로 모이고 거기서 뭔가 의사결정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다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이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다오의 작동 방식 뭐 투표도 할 거고 거기서 뭔가가 발생해서 수익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고 일단 아까 코드 이즈 컴퍼니라 그랬으니까 컴퍼니는 뭐 이윤을 위해 먹고 사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돌아가는 구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예, 그래서 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 우리나라에도 뭐 주로 토큰 많이 관심이 많으시죠. 토큰, 다오, 지금 이제 약간 요즘 가버넌스 얘기가 나오고 있죠. 사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원래 가버넌스가 잘 잡히고 그 다음에 다오가 되고 그 다음에 토큰이 나오는 게 저는 일반적으로 보이는 우리나라는 약간 좀 언어 빠르다 보니까 토큰, 다오, 가버넌스를 하고 있는데 가버넌스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모였을 때 거기에 대한 같이 투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버넌스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규칙. 아까 이제 보팅이라고 했는데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1인 1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1표로 투표를 통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민주적인 방식이죠. 직접 민주주의처럼. 여기서 말하는 가버넌스는 약간 운영체계, 통치체계 이런 네, 건가요? 뭐 지배 구조, 체계. 지배 구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요즘 관심 주제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제 다오 이전에 약간 가버넌스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는 그렇고 약간 다른 분들은 투자 관점에서 투자다오나 이렇게 약간 내가 투표 많이 해서 수익을 받아가는 거 관심이 많긴 한데 저는 가버넌스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근데 그래서 가버넌스가 구현체가 다오가 되는 거죠.
저는 조금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다오보다는 거버넌스를 중요시하기 바로 어려운 알아들으면 거는 제가 이제 강의할 데가 없어서 이제 주로 이제 어렵게 제가 성황대학교 한번 가도록 할 텐데 오늘 이제 시청자분들께 예. 강의를 편하게 해주신다 생각하고 말씀을 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오라고 하는 약간 코디스 컴퍼니에서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죠? 네. 투자를 위한 다오라든지 아니면 소셜 다오라든지 네. 약간 그 커뮤니티 내에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부합되는 부분에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모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게 이제 가버넌스 지배 구조로 하는 부분이죠. 근데 그거 구현 자체가 이제 다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오 안에는 여러 가지 블록체인 레이어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레이어가 좀 많긴 한데 뭐 직접 구현하고 계실 테니까 우리 교수님께서는 근데 그냥 블록체인 레이어 위에서 그거는 약간 코드 부분이 돌아갔으니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데 아까 투표가 결과 나오든지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아라곤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대표적인 다오를 마치 사스처럼 하는데 저도 이제 그 사이트를 많이 보고 있는데 아라곤은 뭐고 사스입니까? 아라곤은 반지의 제왕에 나온 캐릭터 이름인 거는 아는데 그거 아라곤이 이름이 이제 다오의 서비스가 웹사이트 나오는 서비스 이름이 네, 아라곤. 서비스 이름이 아라곤. 사스는 소프트웨어 에이즈 서비스라고 해서 네. 다오를 이렇게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직접 들어가서 그냥 클릭 몇 번으로 서비스를 도는 게 사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대표적인 여러분들 추천드리고 싶은 건 한번 아라곤 사이트를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 요즘에 약간 뭐 아까 뒷도 말씀드렸지만 M&A나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죠. 네. 그런 거에서 저도 직접 다오를 하고 해서 와이오밍주가 직접 다오를 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예. 네, 컨펌을 해줬죠. 그래서 거기서 네. 와이오밍주에서 저도 이제 사이트를 들어가서 봤는데 제일 놀란 거는 이제 미국이 확실히 그런 시스템이 좋다는 생각이 든 게 굉장히 구체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DID까지 네. 체크하는 거 보면서 외국은 좀 확실히 좀 시스템이 좀 강한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다오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돼서 마치 회사가 사실은 또 약간 다르게 설명하면 우리는 나라로 있자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역할에 맞게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그 코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까 그 좋은 예들을 설명 주셨었어요. 뭐 투자다오, 소셜다오 이런 것처럼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처음에 만들었던 건 투자다오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인이 일반적으로는 스타트업 투자 못 하잖아요. 돈이 뭐 펀드가 있지도 않고 하니까. 근데 당시에 비탈릭 부테린이 다오를 만들어서 너네들 다 돈 넣으면 너네들이 넣은 돈으로 내가 좋은 회사 투자할게. 투자해서 투자금의 이익을 우리가 나누자. 이런 거여서 되게 많이 돈이 모였던 건데 제가 알기로는 투자 다오 말고도 되게 다양한 목적들의 다오들이 생겨나고 있고 소셜 다오나 M&A 같은 거 말씀해 주셔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투자다오 쪽에서는 워낙 많이 M&A 같은 투자 전문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내가 투자하는 프로세스 자체를 지금 약간 M&A도 복잡한 게 엔티티가 많고 사실은 이슈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그 M&A 프로세스, 그 M&A 하는 프로세스, 의사결정 그렇죠. 프로세스. 그런 거를 블록체인에 담겨서 다오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뭐 국보 다오라든지 몇 번 차이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죠. 네. 전쟁에 대해서 구호 문자 보내는 거기에 대한 성금에 대한 것들도 다오로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다오라는 것들 코드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사상은 되게 따뜻하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상한 변호사 유형무 때문에 저도 재밌게 보고 있는 약자에 대한 게 많이 나오는데 저도 보면 이런 것들이 커뮤니티에 좋은 선한 마음, 그러니까 아까 굿 가버넌스가 이제 중요한 게 어떤 모인 사람들이 좋은 목적이 있다면 그 실행될 수 있는 게 다운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투자도 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투자다오, 그리고 소셜 목적의 소셜 다오, M&A 다오, 그리고 아트에 대한 부분, NFT와 다오가 되는 부분, 여러 가지 사실은 그리고 다오 프로토콜 이제 다오 생태계 맵 영어로 된 거 보시면 되긴 할 텐데 그 안에 보면 굉장히 조직이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저희가 회사도 다양하고 그런 것처럼 다오는 굉장히 더 확장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아까 투자 다오, 뭐 소셜 다오가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유명한 분들이 모이셨죠. 이제 국보 다오로 해서 물론 이제 제가 알기로는 다 모금이 안 돼서 네. 다시 그냥 되돌린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뭐 헌법에 대한 컨스티튜션 나라든지 약간 그런 목적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실행할 수 있게. 왜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 그냥 블록체인 지갑이나 그런 통해서 우리가 좋은 목적이 있다면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방법, 회사
어프로치 방법을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원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굳이 다오를 써서 그렇게 원조를 하고 뭘 국보를 지키기 위해서 모금을 하고 그냥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형태로 모금 운동을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 예.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가버넌스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NFT도 비슷했죠. 사실은 약간 그 크립토 월드에 있는 사람들끼리 네. 내가 좀 쇼업하는 거죠. 툭 치면 딱 이렇게 NFT 나와서 뭔가 이렇게 여긴 치면 안 나오긴 한데 지금은 삼성전자 구현했듯이 약간 쇼업하는 게 있었는데 NFT가 사실은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 연결과 융합하는 굉장히 접점이 된 건 맞거든요. 고리죠. 예, 그래서 그 고리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에 크립토 월드에 있는 분들이 열광했지만 지금 점점점 어떻게 되면 지금 많은 아까 엔터프라이즈 회사, 중견회사, 뭐는 국가 다 NFT는 다 이제 많이 마음이 열리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다오로 안 해도 될 수 있죠. 근데 하지만 그게 굉장히 실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하다는 프로세스가 많고 그래서 어떻게 다 체크를 하려면 투명성을 보장하기 어려운데 다오로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많이 좀 그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횡령 이런 부분이 없을 수 있죠. 횡령이라든지 요즘에 그 진행 워낙 과정 많죠. 이를 네. 다 투명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다오가 그런 아까 처음에 NFT가 시작은 이게 어떻게 이런 그림이 왜 이렇게 비싸 이걸 살까 했지만 지금은 약간 물론 올라가다 보면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NFT가 가상세계 연결과 융합 고리가 됐듯이 다오 자체도 가상세계 조직과 현실세계 조직이 연결되는 그건 제가 직접 많이 좀 체감을 하고 있고 제가 또 뭐 다오하고 비슷할 수 있는데 제가 작년에 플로리다 마이애미 행사를 갔어요. 블록체인 네. 행사 때문에 갔는데 제가 이제 그때 아트베저의 큰 행사가 있었는데 네. 저도 이제 줄 쭉 서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젊은 분들이 딱 우리 다오 멤버인데 폰에서 그걸 꺼내는 거예요. 아니면 뭐 크립토 펑크 아니면 BYC를 딱 보여주니까 우리는 패밀리네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퀵패스트처럼 네, 에버랜드 VIP 갑자기요? 엔트런스가 있는 건 거죠. 있는데 갑자기 아니라 거기서 그게 이미 다오로 네. 우리 이 행사에 대해 우리가 기여를 했고 우리는 패밀리니까 그 패밀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들어오게 하는. 근데 처음에는 약간 저도 느꼈던 게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그 커뮤니티 안에서 이렇게 직접 제가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실은 뭐 교수이기도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크립토 펑크나 그 안에 있는 커뮤니티에서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조직 다오가 되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뭐 공부를 하고 많은 이제까지 있었다면 그게 필요가 없는 거죠. 단지 그 안에서의 다오 안에서의 그렇군요. 프로토콜에 있는 그거가 있으면 바로 통과되고 삼성전자 주총장에 갔는데 이 우편물을 안 보여주면 못 들어가니까 비슷합니다. 뭐 너는 주주구나 이런 거에 증명이군요. 맞습니다. 증명이 비슷하군요. 돼서 제가 직접 체험을 해봐서 제가 아무리 막 설명해도 너무 기다려. 그쵸. 너는 다오 멤버가 아니야라고 직접 제가 경험을 해봐서 뼈저리 느꼈죠. 그래서 제가 이게 기부금만 내봐도 사실 우리가 내는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사실 나는 저거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부 안 해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오로 운영된다라고 하면 돈다발도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고 그리고 이 돈을 어디다 쓸지도 내가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고 그 돈이 얼마나 어디로 이동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투명성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네. 거버넌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트레이스 약간 이제 투명성 부분하고 이제 가버넌스 부분이 사실은 지금은 다오에 대해서 가버넌스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제가 해외 쪽 많은 리서치를 하는데 요즘은 다 얘기하는 게 가버넌스 옵티마이제이션, 가버넌스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왜냐면 제가 이제 점점 느끼는 것이 이제 이쪽으로 찰중앙화와 중앙화가 연결과 융합되면서 약간 이제 밸런스 맞춰진 시대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예전에는 탈중앙화와 중앙화가 완벽하게 약간 분리되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왜냐하면 중앙화에 대한 반발심에서 탈중앙화란 개념이 나왔을 테니까 지금은 그렇지는 않군요. 그럼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인포맥스 D에 이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 다오를 모집해서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으로 이렇게 모금을 해갖고 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이런 식으로 다오를 조직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저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죠. 저희 PD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오. 연합 이 체계 안에서 이제 기여한 만큼 막 같이 모여서 아니면 사회 보는 분한테 좀 더 가버넌스 토큰이라 더 이제 기여했으니까 더 줄 수도 있고 그럼 더 열심히 하시겠죠. 이렇게 방송할 때마다 뭐 내가 이렇게
할 때마다 반응이 좋거나 그런 거에 대한 사회 두 분이 보시니까 그러면 거기만큼 자연스럽게 피드백이 오면 그만큼 물론 이제 뺏을 수도 있겠죠. 못하면 하지만 잘하는 거에 대한 기여를 이제 정확하게 같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체계가 돌아가는 거 아까 이제 재밌는 예를 들때 이 현재 이거 하는 것 자체도 방송 자체도 방송의 펀딩에서부터 프로세스 전체적인 피드백 아니면 뭐 흔히 말하는 이게 BTS 팬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여기서 팬덤이 생기면 점점 되게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지배구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국가의 지배구조는 1인 1투표제잖아요. 우리 모두가 한 명이 한 투표를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이가 많고 적은 뭐 남녀 상관없이 그리고 기업의 지배구조는 이제 또 그 주주 의결권, 주식의 양 같은 것에 비례하거나 또 정관에 의거하거나 하잖아요. 다오의 지배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보통 아까 흔히 말하는 그 커뮤니티 내에서에 대한 네. 물론 약간 그거를 약간 조절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역할 따라서. 하지만 네. 보통은 1인 1투표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다오 안에서조차까지도 만약에 아까 여러 가지 그런 뭐 주주처럼 하게 됐을 때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약간 가버넌스 아까 말씀하셨고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현재 다오하는 분들 저도 약간 사이버펑크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탈중앙화 마치 이제 신앙신 모임처럼 그렇게 하는 빌리버들이 많죠. 많죠.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 약간 중간에 있어요. 이쪽과 이쪽이 이제 연결되는데 아직은 이 다오의 핵심 멤버들은 아직은 이제 아까 신앙심처럼 그렇게 하는 게 있어서 컬트죠, 컬트. 네, 그러니까 예. 뭐 크리터 펑크나 이제 사이버 펑크적인 분들이 확실히 좋아하시는 건 맞아서 근데 아직은 이제 아까 이제 1인 1표가 기본인 것 같고요. 근데 거기서 아까 기여한 만큼 아니면 거기서 좀 더 역할하는 부분에서 그거 좀 조절할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내부적으로 정책적으로 그거조차도 알아서 투표를 해야 되는 투표를 거죠. 통해서 다 각자 정하는. 그래서 이제 테라 루나 잠깐 말씀드릴 때뭐 앵커 프로토콜에서 투표를 했었죠. 네. 사실은 그때 뭐 18%그 이자율에 대해서 그 자체 투표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테라 쪽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사실 이거는 가버넌스 다오처럼 이 커뮤니티에서 18% 결정한 거지 우리 결정한 거 아니야라고 이제 아마 재판 나오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근데 사실은 왜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익을 받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18%에 대해서 투표를 더 많이 했던 거긴 하죠. 하여튼 약간 안 좋은 케이스의 예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게 어쨌든 그게 좋은 결정이든 나쁜 결정이든 어쨌든 그거는 민주주의 직접 자기의 투표에 의해서 근데 그 책임은 이제 그 안에서 져야겠지만 사실은 그 앵커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그런 좀 사례가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루나 테라 사태에도 뭐 그런 게 있었다고 하면은 다오에도 사실 선한 방향으로만 나가는 조직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컴퍼니를 목표로 한다면 이제 수익, 이익 그리고 나에게 보상이라는 게 주어졌을 때 사람은 이제 휴먼 에러가 있잖아요. 탐욕적이거나 권력 지향적이거나 아니면 좀 게을러지거나 이럴 때 문제들이 좀 생기고 결론이 오염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방향성과 다르게. 그 한계나 단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네. 어떤 게 어떻게 좀 많이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포팅하고 기다리고 그 의결권 아까 했던 것처럼 프로세스가 다 모든 사람이 투표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집계해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어 표현 슬로우합니다. 느릴 수밖에 없죠. 다오 자체가. 근데 사실 아까 그거는 탐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같이 다 투명하게 보다 보니까 그거는 좀 더 거기다 위헌성이 좀 낮춰갈 것 같고요. 직접적인 단점은 저는 약간 좀 비효율적이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워낙 회사에서는 저기는 총수나 CEO가 직접 리딩하면 좀 더 효율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결정. 그렇죠. 사실은 근데 모든 사람이 다 투표를 하고 그런다고 해서 회사가 무조건 다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약간 그래서 다오의 목적 아니면 다오의 성격 다 다를 수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거는 단점은 이게 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다 보니까 단점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느리고 그리고 법적인 체계가 아직은 없어서 사실은 사실 저도 이제 M&A가 직접 저도 자문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넘어야 될 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와이오밍주에서 그 뭐 유한 회사처럼 했지만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다오로 아마 그걸 아마 협동조합 말씀드렸지만 그 실제 아마 엔티티로 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국보다오 할 때도 여러 가지 뭐 굉장히 웅대한 꿈이 있었지만 결국은 줄여서 막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아직은 법적인 체계가 없다. 두 번째는 그리고 이 의사결정이 아직은 다 같이 비효율적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뭐 미국 배심원제도 보면 알겠지만 배심원들이 아무리 뭐 좋은 마음을 가지고 평가를 하더라도 재판의 결론이 정말 항상 공정하거나 정말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말 그대로 비효율적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느낌도 있고 또 투표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우리가 다오에 무슨 안건이 있을 때 그 모든 걸 알고 내가 직접 투표를 매번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 공부를 해야 되는 피로도가 너무 심하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만든 게 우리의 민주주의 그 간접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어차피 가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에는 다오 향후에는 델리게이션처럼 그렇게 아마 그 안에서 그러니까 대표성을 띠는. 예,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것도 나중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아직 그것도 다오가 아니잖아요. 다오의 형태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권한을 위임하는 거죠. 아, 권한을 네, 위임한다. 권한을 권한 위임하는 위임을 거. 해서 네. 내가 이 사람을 믿을 만한 위임을 해서 네. 그렇게 처리되는 프로세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현재는 내가 다 주인 의식을 갖고 다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 이게 프로세스상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네라고 만약에 동의가 된다면 이거는 뭐 위임을 줘서 요것들은 내가 모아서 같이 이제 우리 옛날 디포스 개념처럼 그렇게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합의 알고리즘이 약간 돌고 도는데 결국은 이제 그 안에서 다 같이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은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근데 그거조차도 약간 의견은 해야 됩니다. 그것도 다오 안에는 코드로 결정이 되긴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도 아까 이제 가버넌스가 최적화되는 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참 처음에 저는 이제 다오라는 개념을 들어봤을 때 그냥 뭐 위키피디아 같은 집단 지성 이런 거에 이제 구성체 이런 거 아닌가 했더니 완전 또 다른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집단지성에 대한 부분이 키워드는 잘 잡아주셨고요. 네. MC님 정확하게 잡아주셨는데 집단지성의 힘이죠. 근데 그 안에서도 그거를 약간 좀 같이 투명하게 나누고 지금은 다오 안에서 약간 역할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할이 좀 더 아까 우리나라로 치면 입법, 사법, 행정이 있는 것처럼 그 역할대로 돌아가는 것들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아까 가버넌스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게 다오로 하다 보니 결국은 이 현재 현실 세계에 있는 이 조직하고에 대한 부분들 조직에서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네. 주식회사의 역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는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그 더다오 비탈릭의 더다오도 사실 하위 다오가 있었죠. 그래서 투자를 소싱해오는 다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다오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개발 쪽을 맡는 다오가 있었고 이런 다오들이 다 있었고 얘네들을 다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의결이 돼서 이 돈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게 만드는 뭐 이런 방식들을 또 취했던 것처럼 예. 다오들도 다 개별적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조직의 발전 역사에 어떠한 벤치마킹 같은 것들이 분명히 이뤄질 것 같기는 예. 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아까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 그래서 해외에서도 보면 지금은 저도 이제 다오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해외 좀 리서치를 하다 보면 지금 다 대부분 다 가버넌스를 어떻게 할 거냐, 굿 가버넌스 핵심이죠. 프로 네. 블록체인 이런 식으로 뭔가 다 약간 다 그런 식으로 다 흘러가고 있는 걸 보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제가 계속 엔터프라이즈 공부하는 것이 또 쓰이는구나 그죠? 이런 거를 좀 네. 요즘 느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 보면 IBM 오라클에서 열심히 배웠던 것들이 이거 언제 왜 써나 했는데 지금은 다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다오라는 게 사실 완벽히 뭐 새로운 거라기보다 점점 이제 발전해 나가면서 기존의 체제를 약간 뭐랄까 업그레이드하는 느낌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제 코드 이즈 컴퍼니는 아니고 코드 이즈 커뮤니티 정도로 생각이 돼서 이게 결국에는 주식회사나 뭐 기업이나 사회 정부 체제를 뭐 대체할 정도까지 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냥 우리가 만족하고 인터넷 커뮤니티 하듯이 하되 여기서 뭔가 보상 체계가 주어지고 나의 의결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어지는 정도에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MC님이 말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많은 이제 뭐 여러 찬반이 있는데 저는 이제 웹 3.0을 이제 말씀드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웹 1.0에서 2.0, 3.0을 이제 들어보시니까 제가 이제 흔히 말하는 옛날에 롱테일이라고 해서 긴 테일이었는데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굉장히 우리나라 대표적인 큰 공공기관하고 분하고 식사를 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그분들이 우리는 이것만 할 때 바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롱테일 긴 꼬리인데 이 긴 꼬리가 롱테일이랑 패테일
이 롱테일이 굉장히 패트해진다. 풍성해지는 시대가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오가 지금은 이렇게 큰 삼성전자 같은 큰 데를 다오가 되겠어라고 하는 그런 당이 나오는데 저는 이 롱테일이라는 이쪽이 3.0이 긴 꼬리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성장해서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국가가 직접 다오가 되느냐, 국가 자체도 약간 다오의 그런 체계, 메커니즘은 채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형태적으로는 일부분은 좀 채용할 필요도 있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다오 무조건 뭐 우리나라 뭐 진짜 가버넌스가 뭐 다오가 된다는 건 약간 너무 굉장히 과장된 건 맞는데 저는 이제 그런 사상, 철학, 원칙들은 많이 정부기관, 대기업, 소기업, 어떤 아까 웹3.2 긴 테일 시대가 있는데 이 시대가 옛날에 이게 좀 무시됐죠. 지금 이 롱테일이 이제 팻테일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웹3.2에서 더 다오가 확대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게 다오만 놓고 볼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자본주의만 보더라도 원래는 주주가 최고야. 주주한테 돈 벌어들이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라고 얘기를 외치다가 2019년, 20년 이때부터들 다들 생각이 바뀌었죠. 그래서 쉐어홀더를 위한 스테이크홀더를 위해야 된다. 우리의 종업원들, 그다음에 뭐 지역사회 사람들. 우리가 폐수를 버리면 돈을 벌면 주주는 이득을 얻지만 이 폐수를 벌인 사람들이 그 지역사회 사람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소비자들. 이런 것들이 강조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회사의 운영에도 이런 사람들의 이익이나 니즈를 참여시키고자 하는 게 지금의 좀 방향인 것 같고 거기에 뭐 다오가 비슷한 궤를 같이 한다라고 좀 느끼고도 있어요. 네. 일단 ESG 경영을 말씀하신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ESG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투자도 그렇게 하고 있고 네. ESG가 안 되면 투자도 안 되고 회사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런 게 아까 ESG 경영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웹 3.0, ESG 그 시대 흐름 자체가 지금은 약간 중앙화에서 탈중앙화되고 중앙화에서 뭐 분산화되고 그러니까 기관에 대해서 마이 데이터가 되고 약간 이런 시대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직 자체도 웹 3.0, ESG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잘 맞는 거죠. 아까 교회가 표현하는데 정말 그게 잘 매칭되는 그런 것들에서 그래서 ESG 경영 아니면 뭐 웹 3.0 그런 것들이 각자 따로 노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메타버스, NFT, 다오가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래서 저는 맨날 ABCD 많이 구청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융합되는 시대에서 잘 봐야 된다고 맨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냥 다오로만 되지는 않죠. 그런 네. 것들에서 장은 메타버스인데 네.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는 융합이라는 인프라 위에서 다오가 돌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국가나 기업이 주인공이었던 시대에서 개인이 다시 주인공으로 등극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흐름에서 다오라고 하는 것이 개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건 거니까 좀 약간 그런 큰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이제 직접 흐름에서 옛날에는 뭐 데이터가 ERP, CRM, 기관의 데이터가 중요했는데 지금 네. 마이 데이터 시대에 많이 나오고 있고 데이터 주권, 데이터에 네. 대한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위상이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힘의 중심이 개인으로 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오 자체가 이런 힘이 있는 개인들이 모여서 블록체인 위에서 이제 자유롭게 투명되는 조직 그런 것들이 다오가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다오가 굉장히 지금은 초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직은 얼리 스테이지 초기 단계이긴 한데 계속 그런 조직이 성장했듯이 다오가 분명히 성장한다. 저는 하고 있는데 국가도 거기를 채용하지 않으면 아마 국민들이 여기 저도 여야를 떠나서 아마 정치라는 것도 뭐 국민들의 마음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뭐 비슷한 형태로 적용이 되는 사례 다오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뭐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어플을 통한 투표라든지 이 당 대표 같은 걸 뽑을 때 어플로 이제 투표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 다오라는 조직화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적용만 좀 잘 돼서 돌아가면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사회 구성 방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다 바뀌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형태로 지금의 기존 우리 사회 조직과 이 다오라는 새로운 뭐랄까요? 조직 개념들이 형태? 좀 네.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형태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저도 이제 놀랐던 게 얼마 저희 학술 내외에서 유명한 뭐 이름까지 말씀드리죠 정치인께서 네. 원래 다오를 하려고 했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요? 저도 놀랐는데 한번 네. 그 자리에 계셨는데 의외로 되게 공부를 많이 하셨던 생각이 들었고 이제 이게 정말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아주 하이라키인 정치 조직에서조차 예. 다오를 제가 굉장히 좀
유심히 보고 있고 리서치했던 말을 좀 많이 놀라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제 이런 굉장히 전형적인 탑다운에 있는 하이라키에 있는 조직에서조차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될 건데, 약간 중요한 건 아까 계속 원칙들이 있는 거죠. 그런 가버넌스라든지 이런 조직의 모든 걸 다 다오가 되지는 않겠죠. 왜냐면 그렇죠. 그것들은 뭔가 목적이라든지 네. 거기 이유에 맞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자고 하면 사회 전복이라고 할 겁니다. 아, 예. 그래서 다오는 이제 그래서 확장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그런 관점에서는 아까 이제 다오 종류 따라서 이제 그 목적에 따라서 부합되는 게 중요한 거 같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모든 게 다 다오가 좋지는 않겠지만 이제 다오가 아까 원칙들 그런 것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메커니즘 그것도 많이 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서 가버넌스, 다오, 토큰에 대한 흐름을 말씀드린 이유가 네. 자꾸 거꾸로 토큰만 너무 보지 마시고 다오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원래는 가버넌스, 다오, 토큰으로 보는 게 좀 좋은 어프로치일 것 같다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사실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래소라든지 이제 투자 개념, 뭐 상승 하락에 대한 포커싱만 되니까 예,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이제 거버넌스 얘기를 조금 더 강조해서 해주고 계신데, 지금 혹시 그런 시장에서 다오를 접목해서 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례들이 실제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여러 가지 사회 현재는 초기 단계다 보니까 좀 아까 뭐 우리는 M&A 고민들을 하는 단계군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막 시작된 단계라서 어, 작년이 NFT 시대에 오네가 다오 했는데 첫 해예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시작하는데 워낙 다오도 많이 하고 계신데 교수님께서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직은 초기라서 이제 굉장히 잘 만들어가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오가 근데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가는 곳마다 다오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다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이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NFT와 다오가 또 각 따로 놀지 않습니다. 이게 또 합쳐지기도 하고 NFT와 다오에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뭐 학회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우리의 목적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약간 마케팅적인 것도 있죠.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하는 것도 뭐 우리가 마치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가 있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다오를 접합하면 약간 마케팅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 뭐 NFT나 블록체인도 시작 자체는 그렇게 약간 버블도 있었지만 이제 어쨌든 가는 방향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사실 마케팅 용어라는 게 확 와닿는 게 이제 서점을 가서 어떤 책을 보면 블록체인 써 있고 NFT 써 있고 웹 3.0 써 있고 다오 써 있으면 보기 싫어요. 되게 허황된 얘기를 할 것 같은 책의 느낌이 있는 그런 제목들인데, 제가 이제 작년부터 얘기 들었던 거는 2021년과 2022년 상반기는 NFT라는 키워드가 떴고 2022년 하반기부터 이제 2023년은 다오가 키워드가 될 것이다. 그 관련 산업을 좀 주목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그것들이 교수님의 입을 통해서 좀 증명이 되는 것 같은데, 법 얘기를 조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수익도 생기는 거고 분명히 분배라는 개념도 생기고 소유도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뭐 자율 조직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뭔가 법인이라든지 이런 걸로 등록이 된다거나 그렇게 해야지 이제 명확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되고 있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미국 와이오밍주가 최초로 LLC를 개설을 했죠.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의 모든 처음에 다오라는 프로젝트가 다 지금 뭐 거기 와이오밍주만 신청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 책의 엔티티가 아직은 없는 상태인 거죠. 와이오밍주가 최초라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뭐 없습니다. 갈 네. 길이 뭐 네. 특근법밖에 없고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몇 번 말했는데 약간 변화가 필요한 시기긴 한데 그러니까 변화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직접 실행이 안 되고 이번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이제 나오게 되면 좀 더 이제 그러니까 다오를 하기 전에 블록체인 관련돼부터 법 체계가 우리나라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해외도 이제 막 시작이. 저 밑에부터 지금 정비가 안 돼 갖고 지금 위에 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좀 그렇죠. 우리나라는 어렵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오 법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이제 현재 좀 얘기되고 있죠. 근데 그거가 되면은 사실은 그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간 다오에 대한 실질적인 조직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아직은 우리나라는 다오 법을 얘기하기는 아직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와이오밍주에서 저도 되게 놀랬던 게 이렇게 명시해뒀잖아요. 명문으로
그 정관과 스마트 컨트랙트가 충돌할 시에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코드가 우선한다. 이렇게 말을 해줬잖아요. 그거를 그 법적 명문화 해줬고 그게 상당히 컸던 것 같고 그렇게 한번 해주니까 관련한 연구나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거기서부터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뭔가 그런 그 누군가가 시작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다양한 논의나 이런 좀 풍성한 이야기들이 생길 것 같은데 뭐 너무나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합니다. 아, 제가 놀란 게 네. 제가 공부 가르침 많이 이런 이제 지능, 뭐 규제는 굉장히 이렇게 지능할 때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네. 제가 놀란 게 국세청, 경찰청은 직접 노드를 운영하려고 하세요. 노드 운영이요. 네. 지능은 안 하더라도 내가 네. 세금을 잘 걷어야지. 아, 네. 범죄를 잘 잡아야지. 그러니까 이해는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제가 그런 이제 얘기예요. 놀란 게, 그러니까 네. 지능에 대한 부분 얘기하러 갔을 때 굉장히 그건 아직은 뭐 금융위 안에 이번에 뭐 최근에 보니까 뉴스가 이제 금융위처럼 뭐 디지털 자산위원회, 가상자산위원회도 생기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거 굉장히 좀 슬로우한데 국세청 경찰가 우리가 노드를 해서 어떻게든 다 세금 잘 걷어야지. 수입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당연히 일종의 가번으로 필요하긴 한데 예. 약간 밸런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제하는 부분하고 이 규제하는 부분, 지능하는 게 좀 밸런스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너무 약간 규제 위주긴 하죠. 사실은 이제 좀 안타까운 게 테라 루나 사태가 딱 그때인 것 같아요. 시점이 저랑 이름 두 글자 같은 네. 그래서 외월 떠서 이제 약간 뭔가 좀 디지털 자산 크게 하려고 한 게 있었어요. 그죠. 청도 만드신다고 하고. 그리고 저도 그죠? 뭐 거기 네. 뭐 인수위원회 인수위원회가 네. 얘기 그 안에 나오고. 저도 막 자료 만들었던 그랬었는데 한참 약간 그렇게 하려고 한 기류가 있었는데 딱 안타깝게 그 시점에 테라 루나 터지는 바람에 많은 이제 금융이나 이제 그런 보수적인 봐봐 우리 말이 맞잖아 이 방향이 맞아 선회가 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가긴 갈 건데 약간 뒷걸음을 많이 시간적으로는 쳤죠. 쳤죠. 네. 그래서 다오 법적인 것도 사실은 블록체인 기본법이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갔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굉장히 저 놀란 게 확실히 그런 체계 시스템은 확실히 미리 잘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뭐 지갑 주소 보내라 아니면 DID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맞아요. DI 아이덴티티까지 보내라고 하는 거 보고 좀 역시 좀 다르긴 다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교수님이 거버넌스 강조해 주신 게 그래서 더 유효할 것 같은 이유가 이게 우리가 이 돈이 엮이게 되면 이제 정부의 법적 여러 가지 가이드 규제가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다오를 거버넌스 용도로만 활용할 수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충분히 아직 법이나 규제가 있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고 참여를 뭔가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방식으로 하게 만들고 그러한 그 거버넌스 용도로 다오를 쓰는 일들이 또 먼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아직 그 이제 법적인 가이드가 있기 전에는. 그래서 말씀해주신 그 거버넌스 부분이 더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막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현 씨 맞죠? 네, 영혼 없었나요? 아니요, 흐름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네. 단어를 드린 이유가 그런 네. 부분이 있었어요. 나 사실 계속 굿 가버넌스 포 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네. 저도 이제 그 약간 일종의 약간 로고처럼 아니면 네. 이렇게 테마처럼 얘기하는 게 약간 그냥 구호로 끝나지 않고 좀 네. 필요하다는 걸 저는 동감하고 있고, 네. 근데 사실은 아까 돈 얘기가 있으면 뭐 자본시장법이라든지 네, 적용이 맞습니다. 되고 증권 처리하잖아요. 네, 그쵸. 이번에 최근에 뭐 조각 투자 저도 증권 이하를 네. 약간 근데 게임 등급에서도 올해 그쵸. QTU도 안 돼 우리나라는 그런 네. 거가 좀 안타까운데 그게 약간 묶여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잘 되면 그 체계 위에서 좀 약간 진보하지 않을까. 대부분의 이제 블록체인 씬에 계신 분들이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정말 많은 기대를 걸고 계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조직이고 이제 회사의 형태를 띠려고 하는 뭐 초기 단계라고는 하지만 네. 투자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거에 대해서. 그럼 이 투자자들이 보호가 되냐? 요거에 대한 또 의문을 갖고 그 투자자 보호가 돼야만 또 산업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온실 속에서. 뭐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 조치는 그것도 예. 그러니까 코드로 이제 룰로 하는 건데 룰로. 아까 국보 나오다 그때는 모금액이 안 되니까 다 자연스럽게 다 처음에 돌려준다. 투자했던 데 다 리펀드 됐거든요. 해제가 됐군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 조직 만약에 모금인데 뭐 여기서는 모금해서 모금액을 못 모았을 때는 다시 뭐 환불해 준다는 그런 규칙은 사실은 그게 원래는 다 일일이 다 원래는 다 통장 보내주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자동으로 다 될 수 있는 거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도 일종의 투자자 보호 장치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게 코드라는 거는 그냥 마치 글처럼 비슷한 거죠. 그런 것들이 다 글 표현된 것처럼 이런 아까 정관 얘기하셨는데 정관에 이런 케이스 됐을 때는 이렇게 할 거야라는 룰 자체가
그게 실제로 글로 써 있는 거와 코드는 실행이 되거든요. 이게 실제로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에듀케이션 실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투자자들이 이걸 이렇게 됐을 때는 내가 돈을 벌 수도 있고 사실 잃을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약간 투명하게 약간 볼 수 있는 것들은 확실히 장점인 거죠. 그럼 오히려 거꾸로 투자를 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관여하고 싶을 때 내가 뭔가 법적으로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할 만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게 지금 다 그게 그거예요. 다 토큰 그쵸. 관련 연결된 네. 토큰으로 자산법 어쨌든 이런 것들. 토큰으로 다 어쨌든 보내고 투표하고 그렇죠. 리워드도 토큰으로 받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네. 토큰으로 되는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기반 토큰으로 다 어쨌든 처리되는 토큰화이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데이터가 제가 좀 생각나서 이제 전에는 사람들이 막 데이터를 쫓아다녔죠. 사람이 데이터를 쫓아가는 시대 저는 이제 요즘 표현은 데이터가 사람을 쫓아가는 시대가 될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토큰화이즈된 데이터가 곧 토큰인데 그렇게 되면 약간 시대가 바뀌는 아직은 일일이 사람이 다 쫓아다니는 시대인데 우리나라에서 토큰에 대한 것들만 나오면 일단 그게 다 아까 말했던 특근법 다 이게 관련돼 있어요. 데이터가 토큰화가 돼서 이제 그걸 융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렇죠. 접근성이 좋아진다. 사실은 데이터 유통되는 건 다 블록체인이 쓰일 수밖에 없는 좀 시대를 음. 보이고 그게 뭐 다오도 연결되는 건데 데이터가 유통 이퀄 거의 블록체인이 바로 다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자, 이제 저희도 이제 마무리를 점점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오 영역이 이제 뭐 아까 뭐 롱테일을 통해서 좀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롱테일이라고 하면은 몇 년짜리 롱테일입니까? 요걸 좀 먼저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이 장벽을 한번 뛰어넘어서 트리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다오의 확대의 트리거는 뭐가 될 것 같다? 뭐 예상하시는 바가 있다면? 먼저 시기는 뭐 블록체인 워낙 빠르죠. 그러니까 저는 시장 조사 보면 다오에 대한 올해가 원년이기도 한데 보통 3년 안에 5년 안에 굉장히 큰 유즈 케이스 그리고 킬러 앱들이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고 저는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는 좀 약간 늦을 수 있는데 글로벌리 봤을 때는 사실은 다오라는 것도 글로벌화에 또 의미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만 쓸 거면 데이터베이스 쓰면 되겠죠. 근데 그런 거 3년 5년이 나올 것 같고 저는 아까 웹 3.0의 시대에 맞게 약간 카카오나 카카오가 이제 웹 입점형에서 이제 가장 히트가 된 회사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런 것처럼 제2의 카카오, 제2의 메타, 제2의 페이스북, 구글이 나올 수 있는 시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실제 그것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면허증이 이제 올해 여러분들이 이제 됩니다. 이제 플라스틱 모바일로. 네. 그러면 그 안에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많은 이제 올해가 이제 팝콘각인데 모바일 운전면허증, 한국은행 CBDC 그리고 마이데이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네. 근데 인지하지 못하실 텐데 그것들은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쓰게 되면 코로나 백신 어플도 들어가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블록체인의 데이터로 되는 게 있는데 다오 자체가 확산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킬러업들이 아마 가장 뭐 다오 같은 카카오 같은 회사가 나오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게 약간 시기가 막 굉장히 에너지가 모이는 게 느껴져요. 사실은 카카오나 지금 네이버 라인이나 이렇게 블록체인을 하는 이유가 본인들이 그 경험을 했는데 웹 3.0에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웅축됐다 폭발되는 시기가 이제 임박됐다는 걸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아까 때가 왔다. 예 슬슬. 때가 와서 폭발되는 기미가 보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포털 사이트에다가 NFT, 뭐 블록체인 이런 검색어만 쳐봐도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매일매일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요. 예전 같지 않게 뭐 시장은 좋지는 않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MOU나 뭔가 개발 계약이라든지 이런 건수는 이제 맞습니다. 실제로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 다오에 대한 거를 이제 뭐 논문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 박 교수님이 네. 말씀하시는데 어떤 과제로 우리가 얼마만큼 기다리면 요걸 조금 볼 수 있을까 한번 여쭤봅니다. 요건 뭐예요? 다오입니다. 손에 잡히는 예, 다오들의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면 충분히 어떤 6개월, 유즈 케이스들이 3년과 6개월.
이제 3년은 진짜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알게 될 시기일 것 같고요. 제가 말한 건 이제 유즈 케이스라고 해서 업계에서 저렇게 다오를 쓸 수가 있네라고 하는 다오의 효율적 활용의 서비스로서 볼 수 네, 있다. 활용의 사례들을 네,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서 예, 저는 6개월 정도. 네. 6개월 정도. 네, 일단 6개월 뒤에 저희가 추울 때 한번 확인해 보고요. 네. 그 뒤에 한번 이제 유 교수님 또 모셔서 이제 네. 이건 어떤지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그런 네.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 자, 오늘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모두 다 됐습니다. 벌써. 예. 훅 그래서 갔죠. 윤석빈 교수님 오늘 모시고 이제 처음 방송을 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네, 확실히 좀 다른 방송에서는 뭐 시간 쫓겨서 네. 말 못한 게 있었는데 여기 확실히 좀 길게 하니까 확실히 그런 건 좋은 것 같고 또 이렇게 뭐 편안하게 해주셔서 저도 되게 즐겁게 방송했습니다. 마치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는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수다 떠시는 것 같죠. 네. 굉장히 편하게 오늘 공부를 다오에 대해서 한 그런 소감이 좀 들고 있는데 우리 다오가 정말 조직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좀 존중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부 관계자분들 보신다 생각하시고 네. 우리는 이런 거 좀 진짜 하나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말씀을 좀 부탁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뭐 기본적으로 기본법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네. 원칙적인 부분,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죠. 그러니까 다들 사실은 아까 저희 아이를 봤을 때 미래에 대한 금융이나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오픈 마인드, 오픈 이노베이션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법 얘기한 약간 오픈 이노베이션 부분에서 사실은 혁신은 혼자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같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같이 개방적 혁신하는 시대가 돼서 정부에 있는 분들도 약간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많은 대기업들도 그렇고 스타트업만 오픈 이노베이션 하는 게 아니고요. 대기업도 그렇고 이제 정부에 있는 분들도 개방적 혁신에 대해서 하시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방적 혁신, 오픈 이노베이션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출연이신데 정말 너무 좋은 내용 잘 알아봤습니다. 서강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의 윤석빈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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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혜진 교수의 오늘 소감을 들어볼 수밖에 없는데 또 다오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 방송하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사실 이거 다오를 알리고자 하는 그 일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되게 좀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멀다. 네, 갈 예. 길이 먼데 이런 윤석빈 교수님 같이 좀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아질수록 많이 좀 힘을 받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좀 연구적으로도 다오를 좀 하고 있는 게 이게 그런 어떤 조직에 돌아가는 의사결정 체계라든지 조직 구조 이런 거랑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서 우리하고 아주 맞닿는 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실질적으로? 네,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맞닿는 일이 되기 전에 좀 학계나 산업계가 좀 많이 준비를 해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이제 6개월 뒤면은 실질적인 서비스로서 만나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 박혜진 교수님의 네. 손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포맥스티 오늘 시간 모두 마쳐야 될 순간이 왔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제 윤 교수님 그리고 박 교수님 두 분 또 모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